오늘은 사랑의 판을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그녀가 떠난 뒤 많은 남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뭘 더 잘했어야 했을까? 왜 그녀는 나를 점점 당연하게 생각했을까? 그리고 대부분은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더 많이 연락하고 더 많이 애쓰죠. 그런데요,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언제, 어떻게 연락을 끊어야 그녀가 다시 돌아보게 될까? 연락을 멈추는 순간이 그녀의 마음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까? 저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드리려 합니다. 단순히 밀당이나 심리게임이 아닙니다. 이건 당신의 에너지를 되찾고 그녀 없이도 빛나는 사람이 되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본다면 당신은 더 이상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가 돌아보고 싶어지는 사람이 될 겁니다. 연락을 끊는다는 건 단순히 말을 안 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더 이상 애타지 않는 순간, 감정이 아닌 중심에서 결정을 내리는 순간을 뜻해요. 많은 남자들이 이런 실수를 합니다. 연락을 끊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타이밍을 놓쳐요. 이미 상대는 마음이 식었고 당신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때서야 이제 연락을 끊어야겠다고 결심하죠. 결과는 뻔합니다.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더 멀어지죠. 왜일까요? 타이밍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한때 정말 사랑했던 여자와 이별 직전에 있던 적이 있어요. 그녀는 점점 무심해졌고 대화는 건조해졌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더 애쓰고 더 자주 연락했죠.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요즘 왜 이렇게 바빠? 그녀는 점점 더 멀어졌고 어느 날 아무 말 없이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내가 연락을 끊었어야 할 순간은 그녀가 이미 내 존재를 확신하고 있을 때였다는 걸요. 그 순간 제가 연락을 멈췄다면 어땠을까요? 그녀는 혼란스러워했을 겁니다. 왜 이 사람이 갑자기 조용하지? 혹시 내게서 마음이 떠난 걸까? 이 작은 동요가 그녀의 마음에 균열을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타이밍은 감정이 아니라 에너지에서 온다는 겁니다. 당신이 필요해서 연락을 끊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상대에게 휘둘리지 않겠다는 중심이 생겼을 때 그 타이밍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그녀가 당신을 당연하게 여길 때 왜 연락을 멈춰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그건 단순한 자존심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가치와 에너지를 지키는 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처음엔 서로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매일 연락하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설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녀는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습니다. 답장이 늦어지고 말투는 건조해지고 당신의 관심은 그녀에게 당연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저도 그런 시기를 겪었습니다. 예전에 만났던 한 여자친구는 처음엔 제가 보내는 메시지에 금방금방 답을 했고 잘 자요. 오늘도 고마워요. 같은 말도 빠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달라졌죠. 제가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물어도 몇 시간 뒤에 그냥 그랬어. 심지어는 답장조차 없는 날도 생겼습니다. 처음엔 더 다가가려고 했어요. 예쁜 말도 해보고 귀여운 이모티콘도 써보고 하지만 그럴수록 그녀는 더 멀어졌습니다. 그때 친구 한 명이 이런 말을 해줬어요. 사람은 익숙함에 감사를 잃고 당연함 속에 관심을 줄인다. 맞는 말이었어요. 제가 매일같이 먼저 연락하고 먼저 배려하고 그녀는 어느 순간부터 제가 늘 거기 있을 거라 믿었죠. 그 순간 제가 해야 했던 건 더 열심히 붙잡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물러서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잃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비로소 소중함을 되새기게 되니까요. 연락을 끊는 건 무시하거나 복수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나는 너 없이도 괜찮아 라는 신호이고, 그녀로 하여금 혹시 내가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건 아닐까 하는 질문을 스스로 하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당신이 계속 곁에 있으면 그녀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당신이 한 발 물러날 때 비로소 그 자리를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다음은 감정이 흔들릴 때 왜 침묵이 최고의 전략이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침묵이라는 무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감정이 요동칠 때 본능적으로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답하니까 말이라도 하고 싶고, 불안하니까 연락이라도 해야 할 것 같고, 그녀가 멀어질까봐 무언가를 붙잡고 싶어지죠. 그런데요,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저도 그런 실수를 여러 번 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이유 없이 차가워졌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계속 물어도 돌아오는 대답은 한두 마디. 저는 초조했고 불안했고 결국 새벽에 길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답답하다. 제발 네 마음을 솔직하게 말해줘. 그 결과요?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녀는 오히려 더 멀어졌습니다. 그땐 몰랐어요. 제가 말을 꺼낸 건 그녀를 위한 게 아니라 제 감정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걸요. 우리가 감정에 휘둘려 무언가를 말할 때 그 말은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담을 주거나 당신의 불안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게 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바로 침묵입니다. 그 침묵은 단절이 아니라 자신을 정돈하고 감정을 다스리는 시간입니다. 당신이 아무 말 없이 하루 이틀 조용히 있으면 그녀는 묻기 시작합니다. 왜 갑자기 조용하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바로 그때 당신은 다시 선택권을 갖게 됩니다. 침묵은 당신을 약하게 보이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당신은 더 단단하고 안정적인 사람처럼 보이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그녀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을 때 왜 당신이 먼저 연락을 끊어야 하는지, 그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건 질투도 경쟁도 아닌 진짜 당신 자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그녀가 나 아닌 다른 누군가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을 때죠. 그녀의 말투가 바뀌고 답장이 예전보다 느려지고 SNS에 새로운 사람들과의 사진이 올라오고 당신의 직감은 말합니다. 그녀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가 있다. 그런데 이때 많은 남자들이 본능적으로 더 많이 연락합니다. 나는 아직 여기 있어. 나를 잊지 마. 네가 뭘 하든 나는 기다릴게.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한자리에 머물러 있는지를 스스로 증명해버리죠. 하지만 현실은 잔인합니다. 그녀는 그 순간 당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녀는 비교의 단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사람의 신선함, 당신의 익숙함, 그 둘을 저울질하는 그 순간 당신이 계속 연락하면 할수록 그 저울은 상대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녀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걸 알고 있었지만 놓치고 싶지 않아서 더 잘해주고 더 많이 연락하고 더 많이 기다렸죠. 결국 남은 건 당연한 사람이라는 타이틀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그 자리를 비워주지 않으면 그녀는 내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느낄 수 없다는 걸. 그녀가 새로운 사람에게 마음이 가 있을 때 가장 강한 반응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이 조용히 사라질 때 그녀는 혼란스러워합니다.
어? 얘는 왜 아무 말이 없지? 내가 누군가 만난 걸 알고 실망했나? 혹시 이젠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건가? 이 혼란이 바로 당신이 다시 주도권을 찾는 순간입니다. 지금 그녀가 어떤 사람과 시간을 보내든 당신은 자신의 세계를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자존심이 아니라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다음으로는 사과받지 못한 상처가 있을 때 왜 연락을 끊는 것이 당신을 위한 선택인지 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당신이 꾹 참고 넘겼던 그 말, 그 행동 하나하나가 사실 당신 안에 고여 있었다면 지금이 바로 놓아줄 때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사이에서도 말 한마디에 마음이 다치고 무심한 행동에 오래도록 멍이 들죠. 그런데요, 더 아픈 건 그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행동할 때입니다. 그때 네 말 솔직히 너무 상처였어. 내 입장에서 좀 생각해주면 안 돼? 이런 말을 꺼내면 그녀는 이렇게 대답하죠. 그걸 가지고 왜 아직도 그래? 그건 그냥 농담이었잖아. 네가 너무 예민한 거 아냐? 그 순간 당신은 입을 다물게 됩니다. 아, 내가 괜히 말을 꺼냈구나. 그냥 내가 참자. 그리고는 아무 일 없는 듯 다시 연락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아요. 당신 안에 그대로 쌓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녀의 말 한마디가 너무 아팠어요. 농담처럼 했지만 저를 무시하는 느낌이었고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용기 내서 말했죠. 그 말 솔직히 좀 서운했어. 그런데 그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 또 시작이다. 오빠, 왜 이렇게 유리 멘탈이야?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연락을 이어갔죠. 결과요? 제 안의 감정은 계속 부풀었고 어느 순간 그게 이 관계를 버겁게 만들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대화도 설득도 아닙니다. 그냥 조용히 연락을 멈추는 것. 그건 복수도 아니고 감정적인 선택도 아닙니다. 그건 이 감정을 나 혼자 감당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상대가 당신의 감정을 무시할 때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보호 행동이죠. 연락을 끊는 그 침묵 속에서 그녀는 문득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너무 가볍게 넘겼나? 그 말이 정말 상처였던 걸까? 그리고 만약 그녀가 당신을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그 침묵이 대화보다 더 크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그녀가 당신을 시험하려 할 때 왜 반응하지 않는 것이 더 강한 선택인지 그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자신이 선택당하고 있다고 느낄 때 당신은 시험에 들기보다 스스로를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어느 순간 그녀의 말과 행동이 예전과는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싸운 것도 없는데 갑자기 말수가 줄고 연락 빈도도 줄어들고 뭔가 알 수 없는 거리감이 생기죠. 그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지금 화난 건가? 그리고 그 불안함을 해소하려고 더 애쓰게 되죠. 하지만 가끔 그녀는 진짜로 화가 난 게 아니라 당신의 반응을 보고 싶은 것뿐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겪은 일이 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녀가 말했습니다. 요즘 오빠 너무 심심해. 재미없어졌어. 순간 머리가 하얘졌죠.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재미없어졌다는 건 관심이 식은 건가? 그날 밤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겼고 다음 날부터 더 자주 연락하고 웃기지도 않은 농담을 하고 계속 뭔가를 증명하려 애썼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녀는 더 차가워졌습니다. 나중에 친구에게 털어놓았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야,
그건 그냥 반응 보려는 거였어. 네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했던 거라고.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그냥 내 에너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였구나. 내가 여전히 자신에게 빠져 있는지, 자신의 말 한마디에 얼마나 흔들리는지를 보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저는 그대로 흔들려 버렸습니다. 이럴 때 가장 강한 반응은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 그렇게 느꼈구나. 그리고 그 이상은 더 말하지 않는 것. 당신이 동요하지 않을 때 그녀는 오히려 혼란스러워집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왜 가만히 있지? 혹시 이제 나한테 마음이 식은 건가? 그 불안이 바로 그녀를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당신은 실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 속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녀가 당신을 시험하려 할 때 조용히 중심을 지키세요. 그게 당신의 진짜 매력이고 에너지입니다. 다음으로는 아직 그녀를 너무 원할 때 오히려 연락을 끊어야 하는 이유, 그 아이러니한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진심일수록 더 어렵지만 바로 그때가 놓아야 할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가장 간절할 때 우리는 뭔가 행동해야 할 것만 같아요. 지금 연락하지 않으면 영영 멀어질까봐, 지금 이 감정을 말하지 않으면 후회할까봐 그렇게 휴대폰을 들고 또다시 메시지를 씁니다. 잘 지내? 나 아직 너한테 마음 있어. 하지만 그 마음은 진심일수록 때론 가장 위험한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이별 후에도 그녀를 너무 원했어요. 밤마다 생각나고 꿈에도 나오고 그녀가 SNS에 뭘 올리면 괜히 마음이 조급해졌죠. 결국 어느 날 길고 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아직도 너를 잊지 못해. 시간이 지나도 네 자리는 비어 있어. 보내고 나니 속은 좀 후련했지만 그녀에게서 돌아온 답장은 딱 한 줄이었어요. 오빠, 미안해. 난 이제 다른 삶을 살고 있어.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직 너무 원할 때 하는 연락은 상대에게 마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약한지를 보여주는 행위였다는 걸요. 그녀는 감동하지 않았고 되려 더 멀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누군가가 나를 진심으로 원할 때와 나 없이는 견딜 수 없어 하는 사람일 때의 차이를. 전자는 끌림이지만 후자는 부담이죠. 당신이 아직 그녀를 너무 원한다면 지금 연락하는 건 그녀에게 나는 여전히 내 손 안에 있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이 클수록 침묵이 필요합니다. 그건 참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감정이 아닌 중심에서 다시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난 뒤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속 그녀를 원할지 아니면 그 감정조차 내려놓을지를. 다음으로는 마지막 키포인트. 연락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순간 그녀는 돌아본다. 그 진짜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선택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택하는 사람이 되는 그 순간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신기합니다. 언제나 곁에 있는 사람보다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사람에게 더 끌립니다. 왜일까요? 그건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건 편함이 아니라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연락을 끊는다는 건 그녀를 밀어내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당신 자신이 더 이상 붙잡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선택입니다. 그녀에게 나는 잘 지내 라고 말하지 않아도 당신이 조용히 자리를 비우는 순간 그 공백은 그녀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그 사람, 이제는 예전과 다르네. 내가 더 이상 그를 당연하게 여길 수 없겠구나. 제가 만났던 어떤 여성은 헤어진 뒤에도 저를 계속 옵션처럼 대했습니다.
심심할 때만 연락하고 필요할 때만 관심을 주었죠. 처음엔 저도 반응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 괜찮아. 도와줄까? 그런데 점점 느꼈어요. 나는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어느 날 아무 말 없이 연락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며칠 후 그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요즘 왜 조용해? 너답지 않게. 그때 알았어요. 내가 조용해진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나를 돌아봤다는 걸. 연락을 끊을 수 있는 사람. 그건 냉정한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사랑을 하되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누구든 다시 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들을 함께 정리해보고 당신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